안녕하십니까. 2021년 수산양식 박람회 토크쇼 파트 1 진행을 맡은 강래호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양식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토크쇼를 준비해 봤는데요. 변화하는 가구의 형태나 코로나 장기 등의 이유로 간편식 밀키트 상품들이 소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런 간편식 시장에서 국내 양식수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수진 박사님, 양식수산물 생산업계를 대표하여 장어본색 최원담 대표님, 신선식품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수빙고 안승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보시면 수산양식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규모도 커지고 스마트화해지고 친환경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수산양식업계에서 생산 분야 측면에서 현재 국내의 수산양식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민물장어 양식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마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이 발전을 하고 해서 더 친환경적이나 아쿠아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민물장어는 광어나 다른 생선류 양식 품목과 다르게 인공 부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 체포에만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소비자가 먹기엔 단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하락이나 이런 부분을 둘 수가 없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수산양식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이유가 자연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려고 이런 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어 양식은 매해 치어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네요. 그죠? 치어가 안 나오면 그의 농사는 망쳤다고 해야 되죠. 저는 양식이니까 이제 사업이 망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너무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제대로 된 가격을 갖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타격이 또 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장어가 많이 잡히는 해에는 장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스마트한 기술들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가격 안정성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정을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은 되는데, 이제 갈수록 시설은 좋아지지만 그런 이제 유통 과정에 있는 기술 자체는 아직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양식장에 도입을 하기에는 자금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태이죠. 대형 유통에서 쓰는 밀키트를 만드는 그런 원재료들을 키워내는 양식장들을 선별하고 그런 지속 가능 양식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런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소비자께 알리고 그분들의 제품만을 써서 밀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를 소비자한테 확실히 인지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더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담아내는 밀키트 패키지까지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소비자가 쓰는 재화에 대해서 좀 더 자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소비 심리에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 소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는 어떨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요즘 소비자들 인식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친환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요즘 필환경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반드시 환경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고요. 정보 탐색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통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열까지도 스스로 하고 있는 분위기, 트렌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하는 품목 자체도 예를 들어서 밀키트뿐만 아니라 HMR 그리고 배달시까지도 요즘에 다 펄프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수산 양식업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빨리 팔로우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요즘에 특히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로나 이후에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실제로 그 건축학과 유현진 교수님은 그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무려 150%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즉 집에서 머무는 시간 자체가 1.5배 더 지겹고 1.5배 뭐 집이 더 좁게 느껴지고 이런 심리적인 변화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 식단 자체도 정말 다채롭게 구성을 해서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요즘 재밌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재밌었던 소비자가 있었는데 집을 PC방처럼 꾸며서 PC방 음식 뭐 이렇게 만들어 먹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 집에 앉아서 정말 다양하게 정말 먹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친환경 혹은 필환경이라는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다양한 식품에 대한 트라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최근까지만 해도 패키지 구성을 할 때 물론 양식 수산물 자체에 지정된 업체 거를 사용을 해서 소비자한테 그걸 언제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게도 해야 되겠지만 패키지 자체도 처음엔 PLA 용기로 가서 이제 자연 생분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더 환경에 친화적인 펄프지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양식을 하고 계시지만 양식하고 남은 그 필요 없는 자재들이나 그런 그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경우도 잘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보려고 여러 차례 저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젊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실 그렇게 많이 뭐 시행착오도 겪고 이제 방금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민물장어 같은 경우에는 즙을 내기도 하고요. 뼈나 이런 머리로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이거를 분쇄해서 죽 형태로 시도도 해봤고 이제 장어를 기르면서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아서 이제 고체화를 시켜서 연료화를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연료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연기가 발생하니까 민원 사유가 되고 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 말씀 주셔서 생각난 건데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곳에는 또 식물 공장이 함께 하면 식물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양식 수산물도 양식 수산물이지만 농업이 같이 접목되고 뭔가 더 친환경적으로 그 농장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도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런 거를 지금 예전에 포항의 포스코 그 제철이 있는 그쪽에서도 그런 식물 공장들을 주변으로 도입을 많이 해서 그런 걸 해소해 나간다라고들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 네.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아쿠아포닉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장어를 기를 때는 혹은 양식 수산물을 기를 때 온도가 항상 36도 이상의 물 온도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물 온도가 계속 이제 순환이 되면 또 식물도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온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엮어서 우리가 테마타운 형태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어요. 양식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채소도 길러줄 수 있고 그에 따른 걸로 또 이제 관상어나 이런 부분을 기를 수 있게끔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키트를 개발하다 보면은 HMR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산 우리나라에서 양식 수산물로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져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그런 그 양식 수산물 업계를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하고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있는데 개발하면서의 늘 딜레마는 이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거죠, 밀키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폐기율이 높고 이 폐기율로 인해서 이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밀키트 사업이 지금 한참 더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비자한테 알려서 더 이렇게 판매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소비 트렌드 전문가인데 약간 비즈니스 전문가로 약간 전향을 해야 될 것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같이 연결이 돼 있죠. 네. 근데 글쎄요, 이거를 끊임없이 소비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소비자들은 사실 모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요. 그래서 그 방법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자체를 모델을 저렇게 크게 개선하지 않는 이상, 유통 과정 자체를 크게 개선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소비자 인식적인 부분에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 변화를 알려주고 싶다라면은 사실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이 정보 탐색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정말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 읽어보는 성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예전 그 나이대가 계시던 소비자들은요, 그냥 싸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산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좀 MZ 세대라고 하죠. 좀 젊은 친구들의 소비자들은요, 그 뒤에 있는 라벨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어요. 뭐 원산지는 어디며, 뭐. 그러니까 글씨가 그- 너무 작던데. 네, 글씨가 굉장히, 그래서 더 잘 읽는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읽어서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케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보 제공을 좀 끊임없이 해주는 것은 거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증진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양식 수산물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네. 소비자한테 좀 전달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되게 생각이 드네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간추려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국내산으로 만든 그런 국내산 해양수산물 양식 제품으로 만든 그런 밀키트들을 좀 더 구입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오히려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검역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그 디테일한 모든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소비자들이 더 찾게 되고 그러는 것보다는 국내에 그런 좋은 양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영상이나 뭔가 정보들을 통해서 뭐 유튜브든 뭐 SNS든 보낼 수 있는 걸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잘 소비자를 설득해서 좀 더 신뢰를 갖게 하면 우리나라 제품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양식업도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서로 좋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수산 양식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몸으로 하는 노동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스마트 농장처럼 스마트 양식업을, 해안수산 양식업에 그런 걸 많이 도입을 하면서 지금은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지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좀 더 매력을 갖게 하는 그런 직업군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설명이 돼준다고 하면 젊은 층도 그런 지적 노동을 위해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밀키트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늘 고민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폐기율이 높고 유통기한이 짧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양식 수산물로 간편식 제품을 개발할 때 안승호 대표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유통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술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간편식 제품이 소비자의 밥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양식 수산물 재료의 원래 신선도 유지가 핵심이고, 이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동 기술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송풍식이라고 있어요. 영하 30도에서 40도의 냉풍으로 겉표면을 얼리는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IQF라고 있는데 개별식 급속 냉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량 냉동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냉매제를 순환시켜서 금속판에 직접 대고 얼리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로는 지금 전자기장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CAS라고도 합니다. 셀 얼라이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기장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올리는 최신 기술이에요. 네 번째로는 침지식이라고 있습니다. 침지식은 냉매제에다가 직접 담궈서 얼리는 방식인데 주로 질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냉매제로는. 하이브리드 아이스 기술은 네 번째 침지식에 해당하는데 저희는 냉매제로 물과 소금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식염수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제가 급속 냉동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리면 급속 냉동이 중요한 이유는 최대 빈결점 생성대라는 구간이 있어요. 0도에서 마이너스 5도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분에서 35분 사이로 통과를 하게 되면 급속 냉동이라고 하고 35분 이상이 되면 완만 동결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25분에서 35분 사이로 통과를 하게 되면 얼음 결정이 작아져서 세포 파괴가 줄어드는 반면에 35분 이상이 되면은 얼음 결정이 커져서 세포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입한 하이브리드 아이스 기술은 이 구간을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로 통과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서 완만 동결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완만 동결을 하게 되면 드립이 발생하는데 이 급속 냉동을 하는 이유는 드립의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드립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각종 영양소, 무기질 그리고 생선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감칠맛 등이 밖으로 나와서 비리고 맛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도입한 하이브리드 아이스 기술을 접목시킨 HMR 간편식 개발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하이브리드 아이스를 통해서 냉동된 해산물들을 가져다가 요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복이라든지 오징어, 그다음에 뭐 살아있는 그런 상태의 생선이나 해산물들을 얼렸을 때 이걸 다시 해동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립이 다 빠져요. 육즙이라는 거 하죠. 그게 안에 있는 그런 근섬유 조직이 다 깨져서 수분이 다 빠져나오는 건데 굉장히 맛이 좋지 않고 일단 오징어든 전복이든 우리가 다시 회로 썰어 먹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하이브리드 아이스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의 그 파손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오징어 회를 썰어 봤는데 조직이 투명하게 진짜 살아있는 오징어 썬 것처럼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던 기술이기도 하고 거기다 이게 소금하고 물로만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거라 친환경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얼음은 그냥 그대로 바다에 배출해도 전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장의 효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소비자 입장으로서 엄청 솔깃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드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드립이 뭐라고 물 빠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사실 비린 맛이라든지 이런 선호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리고 이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그 생선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다시 재구매할 확률이 당연히 떨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선만 된다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런 프리미엄한 식단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렇게 냉동해서 먹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성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유통 물류를 태워서 이렇게 활어를 옮기는 걸 해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안에 물차라 그래서 물도 바닷물도 채우고 물고기도 채우고 해서 옮기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하이브리드로 얼려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될 거고 이걸 우리가 그 손질을 해서 필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만 떼서 유통을 할 때 물류를 태워서 보통 마트나 뭐 그 이커머스 쪽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 받기까지가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려요, 시간이.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근데 그런 걸 받았을 때 지금도 유통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회나 이런 것들이 배달될 때 그 스폰지 현상이라 그래서 고기가 푸석푸석해지고 맛이 없어지거든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조직은 계속
그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이브리드로 얼려서 해동을 했을 때 그런 조직감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스펀지 현상도 안 생기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어 양식을 아까 하시는데 그 치어가 많이 잡힌 해에는 사실 하이브리드로 얼려놨다가 그걸 나중에 사용해서 하시면 좀 생선의 가격도 좀 안정이 되거나 하겠죠. 저는 굉장히 안승호 대표님의 그 수빙고 시스템이 너무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은 자본주의니까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어가 많이 생산이 됐을 때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생산량이 과도화됐을 때 이거를 냉동이나 이렇게 보관을 하면 장어 같은 경우에 선도가 떨어지고 또 이제 또 비린 그런 성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관할 수가 없어요, 냉동으로도. 근데 수빙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쌀 때 저희가 뭐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어차피 어느 한순간에는 비싸게 나갈 때가 있으니까 평균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시장을 더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엄청난 기술이죠. 안성호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런 그 밀키트가 지금 거의 냉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유통사나 개발사 쪽에서는 앞으로 냉동 밀키트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수빙고라는 그런 가공 기술이 앞으로 HMR이나 밀키트 시장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아이스 기술을 도입해서 HMR 간편식을 좀 많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신선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유통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해동되었다가 다시 얼게 되는 물류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풀 콜드 체인 시스템도 같이 도입이 되면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냉동으로 그 꾸며진 마트도 있어요. 해외에는. 유럽에 가면, 뭐 영국에 가면 아이슬란드라는 그런 냉동 전용 마켓이 있거든요. 마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진열대의 모든 그 가공식품이든 그 원물이든 다 냉동인 상태로 되어 있어요. 오픈형 냉동고부터 뭐 벽면형 냉동고로 다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거기는 냉동 제품만을 사러 가는 곳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이브리드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냉동 제품들이 훨씬 더 선도나 맛과 품질도 훨씬 더 월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런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께 이런 하이브리드 아이스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가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술이라고 보고,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분 하이브리드 아이스를 도와주시면 장어까지 같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깨가 무겁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요즘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능력은 정말 엄청 그 욕구가 높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그 최종 패키지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돼? 할 만큼 설명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항상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드리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뭐 가시적으로 크게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알아서 잘 찾아 나서는 성향들이 있어서 잘 띄어만 놔도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양식 수산물에 대한 신선 제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워낙에 좋은 제품들이 유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산 양식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나 단점은 이미 신뢰는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에서 냉동 제품이 됐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뭔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냉동으로 보관했을 거야 라는 그런 인식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하이브리드가 좀 도움이 돼서, 물론 뭐 다른 수산 양식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좀 편하게 사업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좀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한번 공개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법으로 적용했을 때, 그리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선의 유지도를 이렇게 한번 공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걸 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때 그 무슨 생선이었죠? 그때 그 저 유튜버가 했었던 아, 네. 또 방어였나요? 잠깐만. 방어가 너무 아니었고 많이 얘기해. 무슨 아지 종류였는데 어쨌든 그 생선 사이즈도 꽤 컸어요. 한 3kg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걸 하이브리드에 넣었더니 금방 꽝꽝 얼더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을 얼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바닷물에 놨을 때 살아났어요. 심장이 얼지 않으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기술이구나.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에서 이런 좋은 양식 수산물을 가지고 지금 좋은 그 스마트한 가공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HMR 밀키트 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면 또한 그 제품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그런 신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 오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양식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각 분야에 대해서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의 소감 한마디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이수진 박사님. 아, 네. 저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소비 트렌드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 기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불러주십시오. 저는 오늘 정말 저도 이제 이수진 박사님 말씀처럼 저도 정말 좋은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또 목표점이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안승호 대표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 트렌드는 단연 위생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원료를 원료를 생산하는 양식장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가공 공장에 스마트 해썹 도입을 위한 제도적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저 풀콜드 시스템이 좀 잘 정착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 토크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수산 양식업의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신선하고 맛있는 우리 양식 수산물에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강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